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자, 선거 국면의 여러 이슈와 남은 변수 얘기들. 자, 민주당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이시죠. 조홍천 의원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파송에 처음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감사드리고. 예. 자, 약 2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초박빙이죠. 네, 완전히 붙었는데 그래도 뭐 열세라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판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뭘 꼽고 계십니까?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좀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국민통합정부라는 거는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거고요. 예, 예. 뭐 막판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만 불손, 건방짐 뭐 이런 거가 아마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고 얼마나 대통령답냐, 대통령다움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가장 큰 변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주말 회동도 거론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야당의 후보 단일화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저번에 분명히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 같은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그걸 제시를 할 때 자기로서는 뭐 더 이상 이게 타협의 여지 없는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종 아니다라고 내놨고요. 받아라. 네네. 안 받으면은 그로 인한 책임은 모두 다 그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무시를 넘어가지고 뭐 멸시 모멸 같은 걸 좀 느끼게 했었고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네. 예. 그러면 남은 거는 단판을 통한 단일화밖에 없는데 예. 그건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철수식 정치개혁은 허구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일화 가능성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신다라는 거네요. 송영길 대표 오늘 다당제도 보장하고 뭐 이제 정치개혁 개헌의 이야기까지 쭉 꺼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자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완주대로 하시고 정치개혁은 정치개혁대로 하자는 말씀이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 제의를 했을 때는 네.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예. 윤석열 후보가 안 받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 받으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다시 한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가 오늘 제시한 대표가? 정치개혁안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다시 뭐 민주당과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거는 뭐 애초부터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치개혁안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체제로 지금 벌써 35년 왔는데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그 비토크라시. 그러니까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데 남이 하는 걸 못하게 할 정도의 힘만 갖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예. 이 구조적인 문제 이걸 지금 뚫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뚫을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 어느 당도 어느 예. 세력도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다당제로 결국 대화 타협해서 연립 정부로 가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근데 지난 총선에 이제 민주당이 그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다가 약속 지키지 않았지 않냐. 이번에 어떻게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때도 참 저는 의총 때 나가가지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했었습니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낫다. 없는 승리보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원칙 없는 패배할 것 같아 두렵다 그랬는데 180석을 얻었어요. 예. 결국은 자만에 빠져가지고 아하. 저희가 설정한 그런 의제 거기에 집착하다가 천착하다가 결국은 이번 대선 때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뭐 많이 좀 힘들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그때 도지사였기 때문에 예. 뭐 중앙 정치에 대해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 틀림없이 냈었고요. 예. 또 후보가 된 이후에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정당 저 비례대표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비례위성 정당 만든 건 잘못된 거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오늘 갑자기 송 대표가 이런 개혁안을 낸 게 아니고 예. 그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고 정책이나 사람이나 뭐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가지고 좋은 거라면 다 좀 갖고 와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국민 통합 정부 가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예. 그 뭐 진정성을 좀 인정을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거는 국회의 몫이잖아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몫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좀 공감대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뭐 다들 필드 가지고 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영배 의원이 법안을 하나 냈어요. 네. 지금 기초의원이 뭐 2인 선거구가 제일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4인 이상 선거구는 또 분할하게 돼 있는데 그걸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는 분할할 수 있다. 요 단서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한 겁니다. 3인 혹은 4인, 5인. 그러니까 최소 정수가 3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으로 하면 거대 양당이 나눠 먹게 되니까 기초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치면 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저 민주당 혼자서 해도 될 일인데 지금 선거 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대선거구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 선거법 협상 과정 속에서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거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뜨악합니다. 아니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진정성이 없는 거고 어차피 이번 선거 끝나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야단만 치면 어떡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후보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잘한다 안다 좀 해주셔야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주동적으로 나서가지고 진작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올라오면 모를까. 아시지만 뭐 조홍천 의원님도 바른 소리는 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매피 우선 나누던 얘기 있잖아요. 혼자밖에 안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뜻없이 가시한 분이 많이 있다. 많이 뭐 어쨌든 꽤 있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TV 토론에서도 관련 의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군요. 내일이 정치인가요? 네, 정치 개혁 문제니까. 정치면은 뭐 예. 이 분야 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대장동 이슈 굉장히 지금 선거 막판 다시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는 말까지 하고 계시죠.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글쎄 저는 뭐 지금 선거 막판에 예. 이 대장동 같은 네거티브 이거 주력하는 거 별로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가요? 뭐 내가 예.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고 당신의 삶은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 알리는 게 주력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당이나 후보가 예. 솔직히 그분이란 거. 녹취록 속의 그분. 그분 이꼴 이재명. 음흠. 이 프레임 때문에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천화동인 1호의 반은 그분 거다. 라는 게 녹취록이 없어요. 네. 예.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 D일보에 나온 건데 네. 그 D일보에 그렇게 크게 나왔지만은 녹취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분은 이재명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최근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또 남욱이 귀국을 하면서 이재명은 그분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단신으로 그냥 끝났고요. 예. 근데 이번에 H일보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분이 꼴 이재명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몸통이고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억울해서 예. 그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건 너무 또 이게 점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지고 예. 그 부산저축은행 예. 그때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금 대장동에 2천 몇백억이 있고 예. 예. 결국은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 예. 또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윤석열과 관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과 훨씬 더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덤터기 씌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해명하는 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슈가 두 개잖아요. 결국 대장동 비리 이 사건의 핵심은 인허가권을 누가 가졌느냐. 그게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가졌던 거고 거기서 이제 비리가 발생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면은 이건 비리고 즉 자기 수하가 저지른 비리고 알았다면 비리고요. 그다음에 몰랐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사업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데 그 거버너로서 이런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 행정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항상 지금 이제 그분이 녹취록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유력 일간지와 유력 후보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1야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가지고 총동원해서 예. 내내 그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데 네. 지금 이게 문제가 저는 문제가 뭐냐면 예. 이 녹취록이란 게 그러면 전문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나왔느냐? 예. 조각조각 난 게 지금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또 퍼즐처럼 나오죠. 모자이크처럼.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누가 이걸 전문을 갖고 있는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조각난 녹취록이 하나 나오면은 한쪽은 뭐 이게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막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반대쪽은 그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이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은 이거 다 알 거라고. 예. 마치 그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 같은 존재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검찰이 보기에 예. 예, 여야 정치권의 모습이 예, 뭐 이 가지고 막 희낙낙하고 또 저기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지금 자꾸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제발 이 아무리 선거에 도움이 되고 또 혹은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예. 이거 바로 앞에 이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그걸 갖다 저 좀 뜨악하더라고요. 대선 후보 토론장에 그 녹취록을 들고 나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달입니까? 5달을 알겠습니다. 5달을 그렇게 덮어 씌워 놓으니까 자기로서는 해명을 하고 싶었겠죠. 예. 대장동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네.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의원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솔직히 요즘 요 며칠 상간에 이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 아주 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보도됐던 거하고는 훨씬 더 많은 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가 1개가 아니고 5개였다 그러다 6개고 예. 또 선수가 이모 씨 말고 또 다른 이모 씨가 또 있다 그러고 예. 그리고 선수한테 계좌 맡겨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직접 뛴 계좌가 2개가 있다 그러고 예. 또 뭐 몇천만 원이 아니고 9억 원이라 그러고 예. 그리고 뭐 그 통정 매매한 횟수라든가 액수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옛날에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 거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건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만 예.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아하. 뭐라고 지금 저는 뭐 섣불리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
다만 이 주가 조작이란 거, 시세 조종이란 거, 예. 이거는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이 주식시장이란 거, 주식시장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꽃이죠. 결국은 대기업이 자금 조달 어디서 합니까? 또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어디예요? 증권시장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예. 그러면 기업들은 이 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시세 조정이나 혹은 그 회계 부정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때립니다. 예.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동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은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진행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보태서 좀 여쭤보면 관훈 토론할 때 보니까 신한증권 계좌에서 번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약간 피해가면서 말씀을 그건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좌 하나인데 그거 말고 5개가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5개의 계좌를 그럼 윤석열 후보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아내 거기 때문에 난 뭐 미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글쎄요. 일단 검찰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기소를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거기 사용된 그 계좌들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면은 법적으로 뭔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니 거죠.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계좌가 네.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고 네.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고 김건희 그렇다면 체포영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에 임박해 있으니까 예. 정치적으로 또 무슨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 탄압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컨대 그 계좌 같은 것들도 지금 수사한 지 2년이고 그런 계좌를 갖다가 내역을 갖다가 20수 하는데 2년씩 걸렸을 것 같지 않거든요. 진작에 갖고 있었을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예. 전혀 그 기초 자료 같은 게 수집이 되지 않았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직 총장 시절에 예.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 근데 아. 당시에는 이제 이 수사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만둔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그 사이에 그 통장 내용을 갖고도 기소를 못했다라고 소환도 못했다라는 것은 그건 글쎄요, 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조율하기에는 다스릴 만한 뭔가를 찾지 못한 게 대장동 아니냐라고. 수사도 사실은 답답한 게 예. 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거론되는 저런 수사면은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계좌 추적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쫓지 않았다. 예. 그리고 저 서초동에 있는 뭐 검찰 출신 뭐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수사력이 과거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사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게 이번 정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증권범죄는 엄청난 건데 그걸 해체를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 그다음에 있던 걸 해체를 시켜서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총장의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다 한직으로 돌렸단 말이죠. 연수원 보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인사가 2번 있었죠. 윤석열 총장 때 완전히 그 특수통으로 완전히 다 포진을 시켰죠. 검찰 주요 보직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이 와서 예.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방시키고 수사 경험 없는 사람들로 또 깔고. 주요 보직에. 네네. 예.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죠. 열심히 묵묵히 자기 소임 다 잘하면 인사 때 그걸 정당하게 평가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지금 예. 상당 부분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다. 전반적인 서초동.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사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고, 예. 그리고 그 경찰이 그러면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는데 경찰이 그런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요즘
뭐 웰빙하는 검사들도 많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좋죠, 우리 아기들 일 안 하고 기소만 하면 되잖아. 예, 지금 또 이 이재명 후보 측의 그 김혜경 씨 법카 유용 논란 이슈, 지금 이제 그 후보 옆집 논란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GH 직원 합숙소라는 주장이지만 또 비선 캠프로 활용됐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글쎄 그 옆집이 하필이면 왜 그 옆집으로 갔냐? 예, 참 이번 선거 참 진짜 국민들 참 피곤하게 하는데 예,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예. 예, 그 카드를 사용하면 법인카드. 매출 전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마 매출 전표를 이만큼 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아마 한꺼번에 지금 안 내놓고 예, 오늘은 뭐 광화문에서도 사용했다 그러고 요만큼 내놓고 예. 뭐 복집에서 사용했다고 요만큼 내놓고 살라미 전술을 말씀하시는 살라미를 거죠? 지금 계속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좀 뭐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한 번에 그냥 하시고 예, 그냥 하신 게 다 오픈하시고 전모를 우리가 파악한 건 이렇다라고 전모를 밝히신 게 낫지. 예,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예. 칼 찌른 다음에 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거 뭐 살라미로 할 게 아니라 예. 한꺼번에 다 예, 털었으면 한꺼번에 좋겠고. 다 털어야지. 그러니까는 예, 예. 사과를 제대로 시원하게 못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예, 그리고 왜 옆집이냐? 예, 예,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예. 옆집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재명은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예, 옆집에 누구인지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예, 그 뭐 그렇다는데 그 아니라는 반증이 없죠. 예, 그다음에 이현욱 제치 사장은 아니 저 판교 사업단인가요? 예, 거기 직원들 사는 데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옆에 뭐 비밀 통로가 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아마 된 것 같죠. 그래서 그 뭐 고발이 됐나 뭐 그런 거 예, 같은데. 그 사진은 평촌에 있는 다른 아파트 사진을 갖다 붙였다는 네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면 경기 GH공사 사택 중 하나가 왜 이재명 지사 옆집이냐? 예, 이거 뭔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한다고요. 예, 왜 김만배 누나가 산 집이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이냐?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예, 이게 보은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연인데 니네는 필연이야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나는 무조건 우연이고 너는 필연이야. 이건 무리가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여지는 서로 간에 인정할 거 인정을 인정하자. 좀 해줘야지. 예, 예. 어떻게 나는 무조건 우연이고 너는 무조건 필연이야. 그거는 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서 집을 사줬다고 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아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무슨 녹취록인가 뭔가 나 그 녹취록 보기도 싫지만 예, 누나 통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저께인가 근데- 또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인 게 왜냐하면 그 집의 임대료라든지 이것들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자신의 캠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공권력을 갖다 사유화한 거고 지금 해명을 못 질문 하고 간단히 있는 해주세요. 게 예,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게 초밥 10인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샌드위치 30인분이 주기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전임자도 모른다는데요. 그러고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 예. 아니 캠프를 왜 옆집에다 놔둬요? 캠프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옆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리 2명, 평사원 2명이 사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언론사에서 직접 확인해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거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건 확인이 아니, 그러니까 됐는데 캠프라고 하시는 건 약간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니,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캠프 생각이 되네요. 아니냐라고 아니 일단 공식 캠프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어요. 캠프 아니냐. 그러다가 캠프면 큰일이다. 그러다가 캠프 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확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초밥 10인분하고 그러니까 수십 인분의 음식이 아주 주기적으로 오래 기간 동안 거기 전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갖다 못 내밀고 있는데 마침 그 옆집에
옆집이 그런 데더라라고 한다면 토질이 딱 맞춰지거든요. 요 답변만 듣고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알겠죠. 그다음에 후보 부인은 알겠죠. 왜냐하면 전달을 받았고 전달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후보 부인은 전달을 받았으니까 그 용도가 뭔지를 밝히면 끝날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예. 예. 왜 그 저 집하고 초밥하고 엮어가지고 또 뭐 아유 됐고요. 초밥의 설명이 그 집이 딱 등장하면서 초밥이 어디로 아니 그러면 갔는지가 설명이 되니까. 저 윤석열 후보 집 저 아버지 집 그 녹취록도 지금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면은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아 진짜 아니, 저 지금 2주 남았습니까 우리나라? 13일 남았습니다. 예.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예, 13일 이제 남았습니다. 13일 남았는데 이제 선거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런 거 사실 정말 날로 얘기했어야죠. 심각해져가는 양극화, 사회적 갈등 이거 예. 좀 해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맞아야 돼요. 예. 거기다가 미중 패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정말 몇중 파도에 직면한 대한민국 이 알겠습니다. 항로를 예, 어떻게 예. 설정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싸우는 그런 걸 논의하자. 후보를 보고 싶은 거지. 초밥이 나 이건 아니다. 네, 관련 문제는 또 의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아직 덜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아니 그걸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진 작가님. 자,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